낚싯대 먼저 그치 방아쇠 풀어 가지고 방아쇠를 먼저 채워주는데, 깔치 낚시하면 방아쇠 손잡이 방향이 또 바깥쪽으로 와 있으면 나중에 낚싯대 제끼게 되면 걸려서 자동 빠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방아쇠가 낚싯대 닐 쪽으로 바라보게 안쪽으로 넣어 가지고 체결을 하고, 방아쇠 위치는 거치대에 낚싯대를 걸었을 때 전동 릴이 여기 받침대 부분에 닿이지 않게 거리를 좀 충분히 빼가지고 장착을 해주시고, 장착할 때는 조금 힘있게 확실히 들어가게끔 위치를 잡고 다시 고정을 좀 더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아까 설명했지만은 얘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유, 낚싯대를 쭉 들었을 때 이런 부분 다른 데 닿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안쪽으로 했다는 팁. 전동릴 저는 선을 체결하고, 또 이런 난간대에 한 바퀴 정도 돌려 가지고 낚싯대를 들고 나왔을 때 받침대에 끼지 않게 하고 선을 정리해서, 어느 배나 다 마찬가지 깁니다. 빨간색이 플러스가 위쪽, 까만 마이너스가 아래쪽, 배들이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 들어온 거 확인하시고, 전동릴 간단한 설명, 자동으로 줄 감기, 줄 푸는 레바, 수동으로 돌리고, 줄 푸는 레바 제끼고 줄을 잡기 위해서 줄을 넉넉하게 좀 풀어놓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줄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도 잡아내지. 줄을 잡고 위치만 잡아놓고, 자 잠시 여기까지. 일명 집어등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반짝이죠, 반짝이. 그 하시는 분 중에 이러시는 분이 많아요. 낮에 아직 집어 효과가, 이 반짝이 효과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짝 잠가놓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깜빡하고 그냥 물속에 넣어서 안에 물 들어가서 바꿔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건전지 이거 얼마 안 하니까 아끼지 말고 집어등은 체결을 하면 무조건 안 조일 때까지 꽉 조여놓고 사용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낚싯줄에 연결된 도래에 집어등을 걸고, 여기서 팁 한 개. 오늘 낚시하면서 집어등의 위치는 무조건 여기입니다. 낚싯대 끝에 있어도 안 되고 바닥에 있어도 안 되고 중간에 있어도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집어등의 위치는 여기. 왜냐하면 집어등 무게가 줄을 살짝 당겨서 줄이 바람이 많이 날리지 않게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 다음은 채비를 해야 되겠죠. 통상 바늘 채비를 사면 거의 한 2m 전후로 바늘이 묶여져 있는데, 바늘 줄 길이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길이, 줄을 너무 길게 사용하면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길면 길수록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보통 뭐 한 1m 50 전후로 하면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커팅을 하고, 오늘 채비는 12단 채비를 챙겨 왔는데 우리가 12단을 다 쓸 실력은 안 되니까 8단으로 하겠습니다. 8단으로. 그래서 바늘을 약간 간격을 두고 미리 스폰지에 꼽아서 준비를 해주고, 8개, 둘, 넷, 여섯, 여덟. 나머지 스페어는 배 어디 한 부분을 보면 스페어 바늘을 보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꼽아 놓고 나중에 부족할 때 다시 꺼내서 으로하고, 자, 바늘을 자리를 잡고 좀 빠지면 안 되니까 살짝 당겨주고, 바늘 줄을 배 난간 바다 쪽에 살짝 내려줍니다. 이것도 뭐 별거 아니지만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비, 기둥줄이라 하지요. 기둥줄. 껍데기는 쓰레기통에 넣고, 자, 이거 풀 때 잘 못 풀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푸는 팁은 큰 돌에 양쪽 끝은 제일 마지막에 다른 부분부터 일단은 풀어줍니다. 하고, 지금 여기 있는 끝 부분을 미리 잡고 다른 데 파고 들어가지 않게 미리 잡고 끈을 풀고, 놓지 말고 이걸 바로 체결을 합니다. 클립 열고 집어등 끝에다가 이렇게 걸어주고, 마지막 한 개 남은 부분도 풀어서 뽕돌에, 한쪽 끝은 뽕돌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2단 다 쓸 거는 아니네. 일단은 그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뽕돌에 연결을 하고, 뽕돌은 어디 뭐 굴러다니지 않게 한쪽에 잘라 두시고, 그 잡은 줄 순서 안 바뀌게 잡고 있습니다. 줄을 부드럽게 이렇게 살짝 움켜쥐고 한 손으로
뽕돌에 가까이 있는 줄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냅니다. 12단이라서 길지요. 자, 이어서 바늘 매는 방법 간단하게 도래에 줄을 끼우고 교차되게 잡고 주의점은 세게 잡아당기면 여기가 꺾이겠죠. 꺾임이 없게 부드럽게 잡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리고 구멍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멍 속에 짜투리 줄을 끝을 넣고 도래하고 줄하고 같이 잡아요. 같이 잡으면 혼나야 되죠. 여기서 당기는데 살짝 당기면 줄이 파고 들어가면서 꼬임이 갑니다. 그래서 당길 때는 순간적으로 톡 당겨서 밀착, 고정. 자, 이렇게 매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석을 했을 때 매듭이 과하게 크지 않고 간단하고 도래에서 꼬임, 꺾임 없이 일직선으로 부드럽게 그냥 내려가야 나중에 채비가 꼬임이 적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줄을 잡고 도래에 넣고 교차되게 잡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구멍 속에 넣고 톡 당기면 끝.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바늘을 미리 바다 요 바깥으로 던져 놨는데 그 이유 바깥에 하나하나 당겨서 줄을 매니까 순서도 안 바뀌고 뭐 헷갈리지가 않아요. 미끼통에 미끼는 많이는 안 꺼냅니다. 바람도 특히 오늘 세고 하니까 꽁치가 녹지 않게 한두 번 쓸 수 있는 양 한 두 마리 정도만 꺼내 가지고 꽁치를 포로 뜹니다. 포를 뜨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 머리를 자르는데 배 쪽에 내장이 같이 좀 많이 잘릴 수 있게 머리를 이렇게가 아니고 사선으로 머리를 잘라 버리고 자, 포를 뜨는데 내가 필요한 거는 많은 살이 필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껍질이 최고 중요합니다. 나중에 바늘 끼우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포를 뜨고 미끼 크기는 그냥 손가락 하나 정도 생각하시고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잡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른 꽁치를 자르다 보면 좀 세게 칼이 나갈 때는 손을 다칠 수가 있어요. 항상 꽁치 미끼 자를 때는 전체적으로 손을 그냥 이렇게 눌러주고 뭐 흔히 말하는 삑사리가 나도 요 밑으로 들어가게 손가락으로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손바닥 전체로 그냥 누르만 주고 안 보이면 이렇게 여기를 잡아줘도 되고 다치면 안 됩니다. 미끼를 바늘 근처에 갖다 놓은 이유 바늘 줄을 잡고 자기가 원하는 미끼 자른 도마 쪽으로 끌고 가서 하는데 이렇게 당겨버리면 바닥에 정리된 채비가 뒤 엉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끼는 바늘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미끼 끼우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요 파란색 짙은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이렇게 잡아서 바늘을 위쪽 부분부터 들어가면 바로 그대로 나오면 돼요. 물 속에 들어가면 움직임이 찰랑찰랑 있을 수 있게 고기가 유행하는 그런 현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끼워줍니다. 한 개씩 내리는 방법이 있고 좀 숙달이 되면 그냥 한 방에 채비를 투척해서 던져 내릴 수도 있는데 한 개씩 내리는 방법 한 손으로 뽕돌에 가까운 요 기둥줄을 잡아주고 내리면서 뽕돌에 가까이 있는 바늘을 잡습니다. 고무 부분을 잡습니다. 바늘을 잡고 바늘줄이 당겨질 때까지 줄을 계속 줘요. 주면 바늘줄 당겨졌죠. 그러면 서로 살짝 펼쳐서 꼬인 걸 풀고 던져주고 그 다음 바늘 잡고 똑같은 방법 쉽지요. 이렇게 혹시 하다가 꼬일 수도 있어요. 바람에 꼬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채비를 밟을 수도 있고 만약에 꼬였다 치면 꼬인 부분 그 밑에 끝까지 쭉 올려요. 올려서 바늘을 뭐 이런 부분에다가 반대 방향으로 꼽아 놓고 줄을 천천히 바늘에 데미지가 가지 않게 천천히 줄을 주고 바늘줄이 당겨주면 여기가 여유가 있지요. 뽕돌 안 잡고 있어도 되고 뭐 꼬연 게 있으면 양손을 이용해서 꼬인 거 풀고 다시 연속해서 그대로 채비를 더 내려주면 됩니다. 자, 이제 채비 입수 줄을 내릴 때는 항상 닐 뭉치 스풀이죠. 1cm 정도 한 칸 당긴 상태에서 중립이죠. 이 상태에서 레버를 작동시키고 여기서 또 손을 바로 떼면 또 백낚시 현상이 생기니까 줄이 천천히 부드럽게 풀릴 수 있게 손으로 릴 뭉치를 누르면서 줄을 내려줍니다.
다 내려갔지요. 예, 줄 더 이상 안 풀립니다. 여기에서 줄 풀림 레버를 올려주고 이 상태에서 줄을 천천히 감으면 낚싯대가 점점점 휘입니다. 휘다가 어느 정도 한계점에 가면 예, 많이 휘다가 살짝 들리는 지점이 있어요. 느껴지나요? 살짝 올라오는 기분이 들죠. 이게 뭔가 하면 가시 포인트가 거의 대부분이 뻘밭이에요. 뻘밭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뽕돌이 뻘에 살짝 박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뽕돌이 뻘에서 박혀서 살짝 빠져나온 그 바닥층이 정확한 바닥이겠죠. 근데 오늘같이 파도가 또 많이 치면 조금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으니까 한두 바퀴 정도 감은 게 정확한 바닥 수심이다. 바닥 수심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낚시할 때 고수분들 내지는 선장님이 방송으로 바닥에서 10m 띄우세요, 20m 띄우세요. 바닥 수심을 알아야 바닥을 뭐 10m고 20m고 조절해서 띄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는데 어느 정도 입질이 들어오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톡톡 치는 이런 입질이 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전동릴 수심만 봐놔요. 전동릴 수심만 봐놓고 고기를 나중에 올리면 어느 쪽 채비에 위에 물었는지 밑에 물었는지 중간에 물었는지를 보고 다음 수심 공략을 또 다시 설정하는 겁니다. 채비에 올리는 방법은 전동릴 자동 감기 기능을 이용해서 너무 세게 감으면 올라오면서 채비가 또 막 말리고 하니까 한 중간 정도 속도로 채비를 올려서 제로까지 다 감아서 채비를 회수해야 되겠죠. 낚싯대를 세워서 천천히 쭉 기다리면 채비가 내 근처로 와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채비를 잡고 낚싯대는 다시 내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집어등의 위치는 내가 정합니다. 집어등의 위치 딱 거리 잡아주고 채비를 올리는데, 채비 올릴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바다 정면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당기기가 힘들어요. 옆으로 사선으로 서서 채비를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당기다가 마지막 이 동작이라 될까, 구슬을 잡고, 채비 구슬을 잡고 쭉 당기면 바늘이 탁 올라와요. 보연기 있으면 쫙 펼쳐서 펴주고, 바늘 정리하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뒤쪽으로 쭉 팔을 뻗은 상태에서 또 조금 당겨주면, 자, 채비는 내가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무턱대고 내려놓는 게 아니고 조금 당기니까 또 요 구슬이 나오죠. 여기를 잡고, 왜냐하면 여기를 잡아야 뭐 다른 큰 물고기가 물거나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미끌림이 없어요. 다른 부분을 줄만 잡고 있으면 뭔가가 당기면 끌려가니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구슬을 잡습니다. 구슬을 잡고 쭉 당기니까 고기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빨리 아이가